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면 달라지는 것들. 오늘도 상사에게 혼이 났다. 내일은 또 무슨 일로 혼이 날까? 새 부서로 이동한 뒤 일이 전혀 익숙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클라이언트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바람에 위험이 도진 것 같다. 이렇게 매일 불안함과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정신 상태로는 무슨 일을 하든 불안하게 느껴져서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일 노트를 추천합니다. 그날 있었던 좋은 일을 노트에 적는 것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긍정적인 고정관념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좋은 일 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을 적습니다. 첫 번째, 오늘 무엇을 했는지 적습니다. 이때 최대한 좋은 일을 적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인 상태면 좋은 일을 찾기가 힘들겠지만 오늘 마감이었던 자료를 예정대로 완성할 수 있었다 라고 해도 좋고, 거래처와 약속을 잡는데 성공했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점심이 맛있었다. 동료와 취미에 대해 재미있는 얘기를 나눴다. 길가에 핀 꽃이 예뻤다. 이 같은 사적인 일도 좋으니 일단 적어보세요. 단 여기에 타인의 평가는 절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사에게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배제하고 마감을 지켰다 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 즐거움의 정도를 수치화합니다. 앞에서 적은 것이 어느 정도 즐거웠는지 점수 또는 백분율로 수치화합니다. 수치화하면 매사를 막연하게 어림잡는 습관을 없앨 수 있고 더 즐거운 일을 찾아내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수치화합니다. 오늘 마감이었던 자료를 예정대로 완성했다. 70점. 거래처와 약속을 잡는데 성공했다. 50점. 길가에 핀 꽃이 예뻤다. 100점.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 반성할 점을 적습니다. 반성할 점이라고 해서 잘못한 일을 되돌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정대로 자료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다음에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 몇 번이고 거절당했던 거래처인데 오늘 약속을 잡는데 성공한 것은 기쁘지만 조금 억지스럽게 밀어붙인 것 같다. 만나면 사과부터 하자. 이런 순서로 적어가면 마지막에는 무엇을 하자라는 긍정적인 의식이 됩니다. 이처럼 좋은 일 찾기를 하다 보면 의식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되죠. 매번 똑같은 악순환에 빠지는 이유는 나쁜 점에만 시선이 가기 때문입니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역시 마음, 즉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좌우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합니다. 같은 일이라고 해도 좋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사에게 쓴소리를 들었어도 그래도 자료는 예정대로 완성했잖아. 다음에 더 완성도 있게 하면 되지 뭐 라고 좋은 쪽으로 해석합니다. 좋은 일 노트를 계속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싫은 일 투성이다 라고 생각하든 이 세상은 좋은 일로 가득하다 라고 생각하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실입니다. 요컨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 생각할수록 열받네. 라는 분노의 감정. 이젠 틀렸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는 탄식의 감정. 이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분노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책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감정은 쉽게 조절되지 않을 뿐더러 크게 의미도 없습니다. 감정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드러난 감정을 컨트롤하기보다는 근원에 있는 고정관념을 밝혀내서 버리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열받는다, 분하다, 이제 틀렸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부정적 감정에는 반드시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고정관념, 즉 불합리한 신념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곧바로 공격하거나 패닉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즉시 반응하지 말고 숫자를 세거나 심호흡을 하면서 잠시 시간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을 유발한 자신만의 사고, 판단 패턴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그 감정이 끌어올랐다는 사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질 리 없어 라고 자신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몸에서 나오는 감정 신호를 잘 관찰하고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서 또 편협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혔구나 라는 자각을 통해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약속에 상대가 지각한 것도 모자라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봐도 당신의 감정만 소모될 뿐이죠. 일단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분노를 느꼈다. 그 분노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이면에는 상대의 행동은 이래야 한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각하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 지각을 했으면 사과한다 일 것입니다. 그 기대가 배신당했을 때 반사적으로 상대를 무례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면 냉정하게 대처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감정을 얹지 않고 약속에 늦으시면 곤란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됩니다. 분노의 근원에는 승패에 대한 집착을 유발하는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약속 시간을 지켰는데 상대는 지각했다는 것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자존심입니다. 그런 감정은 스트레스만 키울 뿐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자존심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을 버리게 될 위험성이 있음을 자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라는 태도입니다. 타인에게 공감하면서도 의존은 하지 않는 자기 긍정감이 있으면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자 스즈키 도시아키가 쓴 불필요한 생각 버리기 연습의 중요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가요? 그냥 불안의 늪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필요한 생각 버리기 연습에서는 이런 안 좋은 감정이 들 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찾아내서 노트에 쓰는 것, 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감정을 인정하며 잘 관찰해 보는 것. 한번 직접 해보시면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히 제3자가 되어 나의 감정을 그저 지켜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는 저도 많은 효과를 보았던 방법인데요. 이렇게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감정은 당신이 아닙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그럼 오늘 또 소중한 당신이 잘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